안녕하십니까. 유엔미래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TV.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마침내 아마 이 분야의 연구가 진정 시작이 될 듯 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제야말로 이미 이런 시대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집단도 있고요. 기업들도 있고요. 이게 사실 뭐 돈이 안 될 것 같지만 엄청나게 돈이 되는 이런 사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인공지능인데요. 인공지능은 2024년까지 최대 부상 산업입니다. 인공지능 블록체인이 합쳐가지고 블록체인 AI 또는 AI 블록체인이라고 그래요. AI 블록체인이 그 시장이 26,000조 원의 시장이 옵니다. 우리나라 예산이 뭐 400조 이렇게 되는데 그죠? 4,000조도 아니고 그죠? 22 트릴리언 US 달러가 된다. 시장이 이렇게 커진다라고 이야기해요. 뭐 3년 안에 그렇습니다. 3년 안에. 엄청나게 커지고 돈은 반도체 안 돼요. 자동차 사양산업입니다. 조선산업 사양산업, 철강산업 사양산업, 그리고 석유화학산업 사양산업.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제조업들은 사양산업이에요. 자동차 시장이 몇 만 7천, 뭐 2만 6천조 원의 시장이니까 아니죠. 자동차 시장이 합쳐봤자 몇백조 원의 시장이에요. 이거는 몇 천조도 아니고 몇만, 그죠? 2만 6천조 원의 시장이 뜨는 것이 블록체인 AI입니다. 이 블록체인 AI의 다양한 활용도, 그 중에서 이제 정부들이 나서서 이제는 인공지능 없이는 우리가 뭐 도저히 국가를 운영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인공지능 없이 토너먼트를 못합니다. 너무나 많은 토너먼트는 이 팀과 이 팀과 붙고 저 팀과 저 팀과 붙고 3,000개의 토너먼트가 있다면 인간은 헷갈려서 알지를 못해요. 주식시장에 그 많은 숫자 인공지능 없이는 처리도 못하고요. 그죠? 계산도 못하고 연산도 못해요. 전부 인공지능이 우리는 의지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뭐 그림 그리는 것도 순식간에 뚝딱 또 뭐 바이올린 인공지능이 훨씬 더 잘하죠. 이렇게 인공지능 없이는 인간이 그 많은 정보의 양을 분석할 수가 없어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도 마찬가지 인간인데 그 보좌역으로 이제 소프트웨어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로바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로바마는 오바마 시절에 로봇 오바마 이것을 해서 AI 엔진을 개발을 했어요. 딥 러닝 베이스드 뭐 데이터 마이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바빌리스틱 로직 베이스드 인터페이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크리에이티비티 비아 뭐 에볼루셔너리 러닝 앤 컨셉트 블렌딩 이런 엔진도 집어넣고 랭귀지가 필요해요. 인공지능이 전부 영어로만 알아들어요 지금요. 한국말을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제 뭐 한국말로 논문을 썼다 그러면 그것을 영어로 써야지만 알아들으니까 그죠? 다양한 문제점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한국말을 언어로 인공지능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다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Natural Language Comprehension, Generation, Dialogue도 있고요. Data and Logic Guided Simulation Modeling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 로바마 AI 엔진에는 인풋을 넣어야 돼요. 뉴스. 의회에서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가장 많은 신경을 써야 되는 게 국민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들어야 돼요. 국민이 원하는 걸 해줘야 돼요. 국민이 원치 않는 거 해주면 안 되죠. 그래서 그게 전부 뉴스로 나오고, 그죠? SNS로 나오고, 소셜미디어에서 나오고, 뭐 이런 게. 그 다음에 법. 우리가 법을 만들어 놨는데 법은요, 지금 뭐 50년 된 것도 있고, 100년 된 것도 있고, 그죠? 20년 된 것도 있고, 이거 못 써요, 이 법은.
왜냐하면 그런 이제 그런 기술이 없어졌어요. 완전히 없어졌어요. 계산기 없어졌어요. 왜? 핸드폰에 다 들어갔죠. 옛날에 오라이 하고 버스 아가씨들이 그죠? 버스 차장 아가씨들이 있었어요.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전화 교환수 엄청나게 많은 여성들이 전화 교환 여보세요. 뭐 교환수 이렇게 해서 끼워주고 그죠? 연결을 시켜주는 교환수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없어지는 것들이 많은데 그 없어지는 것들이 점점 더 빨리 붕괴되거나 더 빨리 새로운 것이 나오기 때문에 새로운 법들이 필요해요. 이런 법이라든가 모든 정책, 한국에 있는 모든 정책을 다 외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책 있죠. law 있죠. policy 있죠. quantitative data 있죠. 모든 데이터를 수적으로 양적으로 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여기에다 이론을 좀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론 A 플러스 B는 C다. 뭐 이런 이론을 집어넣으면 얘들이 계산을 하거나 그죠? 뭘 하는 거죠. 가령 이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죠 나와가지고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만약에 이론이 있다면 가령 그죠 우한에서 오는 중국 사람으로서 그 더 플레이스라는 곳에서 옷을 팔았다든가 패션을 팔았다든가 패션업을 했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지금 확진자 바이러스를 복균하고 있는 확진자로 많은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론을 해서 그죠 우한에서 왔어요. 그 다음에 더 플레이스라는 곳에서 일을 했어요. 그럴 경우는 우리가 확진자에 가까울 수 있다. 제1급 그죠 위험을 보유한 사람들이다라고 이런 공식을 만들어서 시어리를 만들어서 넣어 놓으면 우리가 금방 AI가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죠. 그 다음에 또 뭐 37.5도 이상의 열을 가진 열제기 하잖아요. 가진 아이들을 모든 사람들을 CCTV에서 찾아내자. 이런 것도 우리가 할 수 있고요.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CCTV가 이렇게 해서 엄청난 정보 그러니까 뭐 365일 또는 아니면 5년 내내 매일처럼 5,000명에게 이 상시로 무료 여론조사를 한 결과를 가지고 이제 결론을 내는 거예요. 오른쪽에 그죠 보시면 아웃풋이 나갑니다. 인풋이 들어가고 아웃풋이 나와서 이런 폴리시도 알려주고요. 뭐 이러이러한 것은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 정책을 하고 있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인터랙티브 다이얼로그 금방 묻고 AI가 답하고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고 해서 내가 원하는 걸 찾아낼 수도 있고요. 인포그래픽 정보로 그죠 그림으로 그려서 받을 수도 있고요. 테크니컬 애널리시스 리포트도 아주 기술 보고서도 받을 수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해요. 질문 퀘리 내가 만약에 아동복지 예산에 지금 30조 원이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 가지고 어디에서 쓰면 제일 좋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물으면 엄마들이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썼으면 좋겠다 저렇게 썼으면 좋겠다 교육 예산이 얼마가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상시 여론조사를 했기 때문에 국민이 원하는 걸 제일 잘 알아요. 그죠? AI가. 그래서 금방 답이 나옵니다. 금방 답이. 국민이 원하는 거. 예산을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해서 다 아주 정확하게 예산 배분까지 할 수 있는 이런 뭐 다양한 시스템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벤 고르첼은 그죠? 로봇 한 얘는 6년 됐어요. 6살이에요. 동생이 있어요. 동생은 이제 여자 로봇이라고 얘는 소피아예요. 소피아. 한국에서 뭐 소피아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소피아 한국에 몇 번 다녀갔는데 그죠? 소피아가 이 로봇 한의 여동생입니다. 왜냐하면 얘는 5년 됐고요. 얘는 6년 됐고 지금은 7년 됐고 6년 됐나? 이렇게 해서 한국에 왔다 갔고요. 얘는 뭐 묻는 말에 아주 대답을 잘합니다. 그래서 정치인과 대통령을 보좌하는 로봇 대통령 보좌관, 그 로바마 AI 엔진, 로바마 AI 엔진은요, 정치인과 대통령을 보좌하는 로봇 대통령 보좌관이에요. 그래서 급격한 변화 속에서 이제
국민을 대표하는 정부나 의회가 사실 전문가들도 몰라요. 잘 모르는 이런 새로운 법안들을 많이 만들어내야 되고요. 아주 중요한 문제에 새로운 신기술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의사결정하는데 필요한 전문 지식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국회의원들이 모든 분야에 다 전문가가 아니죠. 그래서 현재의 사회 정치적인 의사결정을 프로세스하는데 비효율적이죠. 이제 국민의 대표자들을 그 사람들이 편견을 가질 수도 있고요. 편견을 가지고 자기의 의사를 남에게 강요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복잡한 의사결정을 그죠 해야만 하는 이런 시기에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 사람, 인간이 하는 것보다는 인공지능이 우리보다 엄청나게 똑똑하고 모든 분야의 지식을 다 가지고 있는, 교육을 시켜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게 훨씬 낫겠죠. AI의 사회정치적인 분석 시스템을 만들어서 자율주행차가 나왔을 때는 정말 자동차가 엄청난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가다가 뭐와 부딪힐 수 있다, 이렇게 가면 강으로 빠질 수 있다, 뭐 앞에 몇 미터 앞에 어떤 지금 사고 현장이 있다, 차가 멈춰야 되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데이터, 디바이스, 칩들이 나에게 다 해줘야 되는데 사람이 그걸 못 들어요. 사람이 처리를 못 해요. 그 많은 자동차가 이제 운전대가 그죠 없어졌어요. 사람이 운전하는 게 아니야. AI가 운전을 하는데 그 AI가 엄청난 정보를 그죠 모든 차량과 차량끼리, 차량과 교량끼리 연결이 다 되어야 하고, 그 연결은 인간이 처리를 못해요. 이제 AI밖에 처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로바마 AI 앞으로 어떻게 훈련시킬 것인가 또 한번 볼게요. 인공지능을 잘 가르쳐가지고 스스로 학습해가지고 점점 더 똑똑해지도록 가르쳐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정책도 잘 평가하고, 그 다음에 AI 시스템에게 한국의 모든 법과 정책을 학습시키고, AI 시스템은 한국 정책을 이해하여 분석, 대답하게 하고, 과거 정책들은 AI 시스템에 표기되고, AI 시스템은 이 정책을 장단점을 분석해가지고 또 다시 그죠 리바이즈를 하거나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겠죠. 제일 중요한 거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국민의 의사를 따라야 됩니다. 국민이 원하는 걸 해줘야 돼요. 국민이 원치 않는 걸 해주면은 국민들이 안 찍어주거나 화를 내죠. 그래서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찾도록 해야 되는데, AI에게 국민이 원하는 방향의 이런 정보를 주고요. 이상적인 정책을 찾아내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AI에게 모든 법을 가르치고요. 뉴스도 하고 정책 브리핑도 보게 하고 전문가 분석도 읽고 소셜미디어에 다양한 의사들을 폭넓게 들어서 이해하고 정보를 습득해야 돼요. 이런 정보가 아주 유연한 방법으로 상호 연관이 되고 이런 패턴이나 이런 추론을 끌어낼 수도 있게 하고요. 인공지능은 스스로 가르쳐서 더 나은 인공지능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로바마 시스템이 한국에서 실행하는 이런 방법, 순서 이런 걸 좀 살펴보면, 이건 전문가들이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다 알아야 할 필요는 없어요. NPL 시스템을 한글로 맞춘다. NL 정보를 사회적인 사안과 관련해서 그를 그저 추출하도록 설정을 한다. 사회 정치적인 사안 관련 여러 가지 지식을 불러들이기 명령어를 설정을 한다. 사회 경제적 사안 추론 컨트롤을 설정한다. 인공지능 추론 과정에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단순화시키는 코드를 만든다. 진화하는 학습과 개념 융합을 통한 새로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도록 설정한다. AI 의사결정 역량을 평가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과거 사례를 평가한다. 간편하게 상호작용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한다. 지정한 템플릿 방식에 따라서 기술보고서, 인포그래픽 정보, 정책 브리프를 출력하게 만드는 문서 생성 코드를 설정한다. 사용자 지정, 그죠? 디베이트 그래프와 통합하고 디베이트 그래프 유형의 툴을 만든다. 오픈 코드 컴퓨터 시스템 확장성을 늘린다. 이런 것들 전부 다 해야 돼요. 다 읽어서 설명해도 잘 모르죠. 이렇게 이제 컴퓨터 용어로 디자인하고 알고리즘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주장하는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세 개의 나라에서 인공지능을 사용하고 있어요. 세 개의 나라에서 의회 또는 국가, 정부 부처 아니면은 그죠? 이미 AI AI 회사가 나왔어요. AI가 주인인 회사를 승인을 해주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선 에스토니아 한번 볼게요. 에스토니아는 AI 국회의원이 탄생했습니다. 2020년 1월부터 탄생했어요. 올해부터요. 한스 인공지능 시스템이라 그러는데 에스토니아 의회에서 의원들의 토론을 받아 쓰는 타이핑을 지금 인공지능으로 했어요. 왜 사람이 하면은 자꾸 너무 지겹기 때문에 하루 종일 받아들이기 지겹기 때문에 그만둬요. 속기사가 자꾸 그만두거나 틀려요. 그래서 음성인식기기 이런 거를 이용해서 인공지능이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어요. 언론인, 비서, 조수가 필요로 하는 일을 대부분 대본을 받아 적어주는 이런 일들을 인공지능이 하게 하고요. 인터뷰, 의회 보고서 이런 것도 인공지능이 하게 할 수 있습니다. 2020년 에스토니아 의회는 리기고쿠라고 해요. 리기고쿠 의원 및 직원의 작업을 도와줄 한스를 시스템, AI 시스템을 도입했고요. 음성인식 기술을 해서 의회 현장의 대화, 그냥 국회의원들이 떠들고 뭐 고함 치고 하는 것들 전부 다 받아 적어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구식 관행을 변화시키고 국가 제도 시스템의 투명성을 이렇게 해서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뭐 속기사만 할 것인가? 아닙니다. 조금 있다가 이제는 통역사 역할을 할 것이고요. 여기서 에스토니아는 구글처럼 데이터 교환 레이어 X 로드를 사용하여서 공공 민간 부분의 데이터를 세균화합니다. 세균해서요. 이제 핀란드는 뭐 여러 나라하고 협력해가지고 머신 인텔리전 알고리즘으로 학습을 시작하고 의회나 정부의 모든 정보를 인공지능이 관리하는 시스템이 출발했습니다. 인공지능이 장관이나 대통령을 대체할 수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에스토니아 전자정부, 전자부처는 이미 AI 시스템으로 의료, 교통정보 또는 범죄 통계 등 다양한 사회 문제 통계나 대안 의견 수렴을 하고요. 문제를 완화시키는데 이런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고 있어요. 인공지능이 이제 보편화되어서 이런 정보를 통합 분석 관리한다면 아주 작은 정부에다가 예산 낭비를 막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AI 연구는 산업별로 세분화되지 않고 오히려 통합이 되어서 여러 가지 한꺼번에 벌어지는 이런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가용한 데이터에 추가하여 에스토니아 정부는 로봇과 AI가 인간처럼 법인 활동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법인 활동, AI, 로봇공학, 기하급수적인 이런 기술 개발을 하는데 인공지능이 빠른 법안을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하고요. 인공지능이 법인을 만들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AI 회사가 이미 나왔습니다. 뭐 어떻게 일반 회사하고 비슷하고요. 마르스톤, 케바츠라는 회사하고요. 에스토니아의 내셔널 디지털 어드바이저라는 회사가 이미 존재합니다. 이게 두 개의 회사가 나온 거죠. 자, 에스토니아 앞서가고 있습니다. 에스토니아는 AI 국회의원을 이제 나오는데 101명 중에 한 명은 인공지능으로 국회의원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인공지능이 필요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면 AI를 대중에게 제공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AI는 현재 실시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린다. 자, 깜깜한 화재 현장에서 도피로를 인간이 안내하고 로봇이 안내할 때 사람들이 전부 로봇 따라갔다. 이런 거예요. 이미 AI를 더 신뢰한다. AI는 가족이나 자신이 편들어야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요. 또 투표를 하도록 제한되어 자신감이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없을 때는 중립을 유지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더 신뢰합니다. 에스토니아 의회에서는 에스토니아의 101명 중에 101명의 의원 중에 한 명을 인공지능으로 대체한다라고 이야기를 이미 했고요. 인공지능이 자 이제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핸드폰 없을 때 있을 때 지금 그죠. 핸드폰이 굉장히 스마트폰에 의지하죠. AI 의사결정은 현재로서는 아주 간접적인 효과가 있어요. 인공지능이 하는 결정에 인간이 따라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죠. 서서히 인간이 스마트폰에 의지하듯이 인공지능에게 의지하게 될 거고 AI가 내린 결정은 대중과 정치인들 사이에 합리적 관점을 보여주며
토론을 촉발시킬 수도 있고요. 유권자들은 정치인의 결정을 AI의 결정과 비교하고 자신 지역구 대표의 완전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어요. 이로 인해서 국회의원들은 자기 동기부여가 되고요. 주민이나 국민들에게 부정적인 결정을 내리기가 지금부터는 훨씬 더 어려워지죠.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아니라고 했는데 나만 꽁꽁 우겨가지고 자기에게 이렇게 결정을 내리는 이런 선택을 국회의원이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또 예가 있습니다. 뉴질랜드 총리 선거에 출마하는 로봇입니다. 자, 샘은, 그죠? 샘은, 이 로봇인데 2020년에 뉴질랜드 총리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샘은 내 기억의 용량은 무한하기 때문에 네가 말한 것을 읽거나 다른 말을 하거나 국민들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인간 정치인과 달리 나는 결정을 내릴 때 편견 없이 모든 사람 입장을 고려한다. 뉴질랜드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문제를 인공지능으로 의견 수렴하고요. 반영해서 엄청난 데이터를 분석하여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반드시 찾아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국민만을 위한 이런 로봇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샘이 만든 이 빅 아이디어를 좋아하는 이런 인간보다 훨씬 더 영리하고 엄청난 양의 정보를 분석하여서 국민들의 마음을 잘 읽는 총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총리 선거에 출마한 로봇이 장담하였습니다. 모든 국민들의 질문에 답변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나은 답변을 주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샘이 의회에 출마하면서 이제는 인공지능도 총선에 출마하는 미래가 다가왔습니다. 의회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이렇게 세상이 빨리 변하고 있고요. 인공지능 쌤은 어떤 것에 여러분과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그 이유를 분명하게 통계학적으로 의견 수렴 결과를 알려줍니다. 왜 난 여기에 반대하는지. 우리가 반대하는 국민들의 의견이나 입장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우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이제 뉴질랜드는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 입법 관련 아이디어, 주민 참여 예산제도, 투표에 관한 의견 이런 것들을 전부 샘이 총리에 지금 출마하는 그죠 로봇이죠. 샘과 대화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민들이 물으면 총리가 그거 어떻게 대답을 다 하겠습니까? 다 알아야지 대답을 하죠. 그죠? 대통령이 다 알아야지 대답을 하죠. 몰라요. 자, 세 번째 사례, 그죠?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의회 국가 사례입니다. 인도의회는 AI 의견 수렴 활용을 하겠다라고 해서 2019년 12월 31일 날 발표했습니다. 인도 정부가 공공서비스를 국민에게 더 잘 전달하기 위해서 인공지능 기기 언어를 사용한다라고 발표했고요. 새로운 시대의 기술 발전의 장점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제 인도 정부는 이런 공공 부문에서 AI 기술을 대규모로 활용한다라고 발표했어요. 인도에 2개의 의회가 있습니다. 상원, 하원. 의사당이 입법 업무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AI와 머신러닝을 사용한다. 그리고 국무부 장관인 슈렌드라는 인도 정부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셔널 윈드한 프로젝트 두 번째 단계 AI가 머신러닝을 사용한다. 이 내무부의 새로운 주력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대규모 데이터 보관소를 만들어서 입법 관련 정보를 인공지능에게 맡겨서 상위법, 하위법, 중복되는 법안들을 다루고 정부는 플랫폼의 기능을 위해 그죠 AI하고 머신러닝을 사용함으로써 정보를 다양한 형식과 패턴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보 처리를 하게 해요. 그래서 엄청난 데이터를 분석해서 유의미한 이런 정책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인도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인구가 많아요. 그죠? 13억 이렇게 되죠. 13억. 그 데이터 분석의 처리는 인도 상하원의 원활한 기능을 도와줍니다. 상원, 하원 의원수가 5,000여 명이 넘고요. 550명의 상임위원이 있어요. 매년 500건 이상의 보고서를 생성하는데 여기에 AI 같은 게 그죠? 지원 시스템을 통해서 데이터 패턴과 통찰력을 연구한다. 내무부는요, 매년 상하원에 수만 건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쉽게 인간이 할 수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AI가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AI 활용의 1단계에서는 데이터 처리만 하고요. 2단계에서는 AI가 머신러닝 기술로 의회에서 원하는 다양한 형식과 분석으로 정확한 정보, 지능들을 그죠 정책으로 만들어주는 이런 역할까지 합니다.
이제 인간이 정책을 다 만들 수가 없어요. 국회의원이 모든 법안을, 모든 분야의 법안을 다 만들 수가 없어요. 예, AI가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이 세상에 이제는 의회 그리고 대통령, 총리에 출마하는 AI가 나오고요. 인간이 다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저희가 핸드폰에 제가 한 4,000명의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4,000명을 외워요? 제 전화도 못 외워요. 이처럼 엄청난 정보, 엄청나게 많은 이런 용량의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는 자, 어쩔 수 없이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정치권, 그 다음에 정부가 될 수밖에 없다. 이거 누가 할 수 있느냐? 싱귤레리티넷의 벤 고르첼, 그리고 토달레리티의 지금 투피 살리바, 이런 사람들이 의견을 모아서 앞으로 이런 인공지능 시스템을 만들고 싶다. 동참하라. 투자하라.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예. 그리고, 잠시, 자, 어떤 식으로 지금, 우리가 일을 하고 있는지, 자, 보여드리면, 토다, 그죠? 코레이터 랩이라는 걸 만들고 있어요. 토다레리티가. 이 토다는 IEEE의 인공지능 표준위원장 투피 살리바가 하고 있는 이런 겁니다. 표준위원장이라, 그죠? IEEE는 아까 지난번에 설명을 했고요. IEEE 인공지능 표준위원장과 투피가 이렇게 만나고 있고요. 자, 여기에서 하려고 하는 게 코레이터 랩에서는 IEEE의 표준, 인공지능 표준을 만드는 겁니다. 인공지능 표준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뽑아야 돼요. 이 코레이터 랩에서 20명, 30명의 창업 지원자들에게 3개월간 캠프에서 훈련을 시켜요. 여기에는 뭐 한국 사람도 되지만 외국에서도, 그죠? 교육을 받으러 올 수도 있고요. 세계 최고 전문가, 그냥, 날아다니는 사람들을 잡아서 훈련을 시켜가지고, 이 중에 3분의 1 정도는 성공하고 3분의 1은 집에 가거나 뭐, 탈락을 하거나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코레이터에 30억 투자 뭐 한다면 30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그걸 가지고 이 10명을, 그죠?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10명을 지원을 해서 2억, 3억 정도를 지원을 해서 그 아이들이 AI 스타트업을 만드는 겁니다. 인공지능 관련 스타트업을 만들 때 표준을 가지고 표준을 이끌 수 있는, 각 분야의 표준을 이끌 수 있는 그 분야의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해요. 그래서 그 중에 코레이터가 소유하면서, 그죠? 그 10%는 이제 코레이터가 소유를 하면서 각종 지원을 하는 거죠. 펀드를, 그죠? 인큐베이팅에 쓰고, 그 다음에 직원들이라든가 훈련 전문가라든가 해카톤이라든가 컴퓨터 지원 설비라든가 데이터 분석 비용에 좀 쓰는 거 외에는 전부, 지원을 어디에 하느냐 하면 스타트업에다가 지원을 해요. 자, 스타트업에다가 지원을 하고, 코레이터 랩은 2020년에 30억 내지 100억 정도의 펀드를 예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스타트업은 15%를 모든 다른 스타트업들의 1%, 다른 전체의 1%를 전부 다 소유하니까 각자 30개의 스타트업이 나오면 나도 너에게 너의 스타트업 1%, 너는 나의 스타트업의 1%를 가지고 해서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네트워크를 해서 같이 협업을 하겠다. 같이 도와주면서 같이 성장하자, 이런 뜻이죠. 그래서 토달레리티는 가장 중요한 게 ADG AI라고 인공지능의 보안 디자인 모델을 넣어가지고 보안이 되는 인공지능이죠. 보안이 되면서 그것이 표준이 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사이버 보안이 가능하게 해준다. 현존하는 중앙 집중식 인공지능보다는 탈중앙화 분산화돼서 인공지능의 보안이 99% 안전하다. 그죠? 이렇게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3개월간 창업인구 인공지능 교육 프로그램 캠프 해가지고 3개월 내내
여기는 그죠? proof of concept를 설계하고 그래서 개념을 설계를 다 끝내요. 3개월 만에 18개월 안에 스타트업을 설립을 하도록 도와줍니다.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암호화폐가 융합한 세계 시장이에요. 그죠? 가트너 포브스나가 1만 3천조 원이라 하지만 토달레리티 예측으로는 지금 2만 5천 또는 2만 6천조 원 이상이 될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투자자 혜택은요. 만약에 여기다 투자를 한다면 모든 스타트업의 10% 이상을 소유하게 되고 코레이터 랩 코퍼레이션에 5억을 투자를 한다면 60억 이상 투자를 하면은 33%의 회사를 소유하게 돼요. 그리고 각 스타트업의 15% 이상의 지분을 갖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투자를 할 때 한 개 회사만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스타트업 10개가 있으면 10개에 조금씩 아니면 더 많이 이렇게 투자를 해서 투자를 한 회사의 33%의 지분을 가져가되 다른 같이 스타트업을 만든 이런 다른 회사들의 지분도 그죠? 100개 중에서 15%를 준다. 투자자에게 굉장히 많은 혜택을 준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인공지능의 표준을 그죠? 기획해서 그게 이제 표준이 되도록 해서 내가 표준을 만들면 앞으로 내 회사가 얼마나 커지겠는가? 상상할 수 없게 커집니다. 이것을 지금 토다레리티라는 회사에서 도와주고 있고요. 토다 네트워크하고 싱귤레리티 넷이 모기업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회를 줍니다. 저 같으면 우리 아이 미래에 대학 안 보내요. 이미 뭐 저는 우리 아들이 대학 가긴 갔지만 대학 안 보내고 이런 곳에서 창업하도록 그죠? 중학교만 마치고 또는 고등학교만 마치고 대학이 전혀 뭐 필요가 없어. 여기서 배우면 되죠. 여기서 얼마를 배워야 돼요? 한 60년 내지 80년 배워야 돼요. 인공지능은. 그런데 왜 대학을 가서 일자리 구한다고 그죠? 시험을 그냥 도서관에 가가지고 취업 공부를 해요. 취업 공부가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크게 부상하는 인공지능, 블록체인, AI 블록체인 이 분야의 전문가들 또는 이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여기에 약간의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은 자기 회사를 만들어서 지분을 33%를 가져가고 굉장히 큰 회사로 그죠? 같이 100개 이상의 회사를 이미 가지고 있어요. 이 팀들은 매년 100개 회사를 AI 스타트업을 만들었고요. 이제 한국에서 30개 정도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 많은 생각을 주십시오. 만약에 관심이 있으면 UN 미래 포럼, UN 미래 포럼, UN Futures 복수예요. gmail.com으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